실제로 제가 뭐 2년 살면서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나라는 뭐 아무리 싸움이 난다고 해도 총 맞을 걱정은 안 해도 되잖아요. 하지만 여기서는 그렇죠. 괜히 진짜. 뭐 차를 운전하러 가다가 저 차가 뭐 마음에 안 든다 빵빵했다 빵빵 하면은 실제로 이제 빵빵 맞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. 자, 그래서 오늘 정말 바로 이어서 가면서 뭐 그래서 오늘은 또 뭐 이런 얘기 하기가 좀 한창에 보시네요. 한번 이게 나갈 때 한 번씩 해야 돼. 그러니까 뭔가 생각을 했어요. 최근에 이메일이 굉장히 많이 와요. 근데 무슨 이메일이냐, 제가 이제 태국 로컬 여행에 관련된 컨텐츠를 올린 다음에 대부분 질문이 그거야. 뭐 그 샵 어딨냐, 뭐 여행 어떻게 가냐, 뭐 해서 여행에 관한 정보를 저한테 물어보시는데, 근데 거기서 뭔가 문득 딱 생각이 난 거야. 이걸 꼭 해야겠다. 그게 뭐냐, 어쨌든 동남아 국가 쪽으로 여행을 온다면 꼭 알아야 될 꿀팁이라기보다는 꼭 알아야 될 유의사항. 첫 번째, 알러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. 최근에 또 한 번 고생을 했죠. 기가 막히게 고생을 했죠. 그러니까 제가 태국에 와가지고 생전 본 적이 없는 증상을 2번을 봤는데, 공교롭게도 이 모든 증상을 태결남과 같이 태국에 있을 때 당했는데, 제가 아팠어요 최근에. 그죠? 감기에 걸려가지고 이제 열이 막 끌었었어요. 그래가지고 막 한 3일 정도를 아예 정신을 못 차리고 그냥 누워만 있었는데, 처음에는 감기약을 먹었어요. TP라는 감기약을 먹었는데, 그러면 열이 막 내려갔어요. 좋아. 근데 저는 이제 보통 감기 증상이 어떻게 되냐면, 처음에 고열을 앓다가 그 다음에 콧감기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목감기로 와요. 그게 보통 코스야 이제. 근데 이제 목감기가 시작이 된 거예요. 열은 내려가고. 근데 이제 목감기가 시작이 되니까 목 아프니까 아무것도 못 삼키고 막 물도 먹는데도 목이 너무 아프고 이러니까 약을 먹어야겠다 해서 딴 거를 찾았죠. 약국에 가서 약을 탔는데, 그 약이 이제 항생제인데, 페니실린 계열의 항생제였는데, 그거를 먹자마자 온몸에 막 갑자기 붉은 반점이 생기고 두드러기가 나고, 막 몸에 있는 임파선이라 그러죠. 뭐 귀 뒤쪽, 목, 그리고 막 이쪽이 다 붓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저는 처음에 내가 감기에 걸린 게 아니라 임파선염 이런 게 걸렸나 보다, 엄청 심각하게 생각을 했지. 그리고 약사한테 다시 가가지고 나 이 약 먹었더니 이렇게 됐다 그랬더니, 알고 보니까 내가 페니실린 계열의 항생제에 알러지가 있다는 거야. 그걸 지금까지 모를 수가 있나 근데? 그러니까 나는 살면서 한 번도 그런 걸 겪어본 적이 없는데, 문득 생각이 난 거야. 번뜩. 내가 2016년에 와가지고 이 일을 또 겪었어요. 근데 나는 그때는 감기가 아니라 이제 식중독이었죠. 물갈이를 하면서 그때 그게 또 알러지였던 형이랑 놀러 와가지고 그때도 식중독 걸려갖고 무슨 항생제고 뭐고 약을 막 타가지고 먹었는데, 그 다음에 온몸에 두드러기가 났는데, 문제는 뭐냐면 그 상태에서 내가 전신 스크럽을 받았죠. 시원하게. 그리고 너무 시원하다, 가려운 데가 다 긁어지고 있다 그랬는데, 받고 나오니까 온몸에 막 두드러기가 전신에 다 난 거야. 아픈 상황에서. 그래갖고 그때 한창 뭐 직하고 뭐고 막 그래가지고 막 한창 흉흉했는데, 또 그런 걸 딱 보니까 진짜 아차 싶은 거지. 근데 이거는 뭐 동남아 여행 꿀팁이 아니라 그냥 원래 알아야 되는 의학 상식이죠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. 근데 해외여행을 나오면 더 걱정이 되는 건, 약을 탈 경우에, 감기나 뭐 식중독 이런 게 걸려갖고 약을 타야 되는 경우에 내가 영어로 설명을 하고 내 증상을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, 문제는 어떤 약을 받게 될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. 해외 사정과 그 나라의 문화와 어떤 풍습과 뭐 그날 사정에 따라서 받는 약이 달라질 텐데, 약사는 꼭 물어봐요. 너한테 어떤 알러지가 있느냐. 저한테도 물어봤는데 저는 그냥 당당히 그런 거 없다 그랬던 거지.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, 사실 제일 쉬운 방법은 병원에 한번 가셔가지고 알러지 검사를 받는 거예요. 그거를 받으면 사실 뭐 전부 다 알아내기는 어렵지만, 그래도 상당량의 알러지를 검출을 할 수가 있어서 내가 어떤 음식을 조심해야 되는지, 어떤 약을 조심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다고 해요. 저도 받아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. 한국에서 살면서도 뭐 중요한 정보네요, 이거는. 그렇죠. 알러지하고 그거를 쫙 리스트를 해놓고. 그렇죠. 그리고 외국에 와서 혹시 뭐 안 아픈 게 최고지만 아프게 되면은 그 알러지 정보를 영어로 준비를 좀 해놨다가. 그래요. 구글 번역기로도 뭐 해놓고 미리 좀 적어놓고 뭐 해야죠.
그러니까 이거를 3일 아플 거를 일주일 동안 아파버렸어요. 그래서 막 영상은 올려야 되는데 씨 아파 죽겠는데 막 그랬지 진짜. 그래갖고 일주일 동안 뭐 먹고 싶은데 뭐 못 삼키겠고 이러니까 고체로 된 거 못 먹겠고 액체로 된 것도 막 우유 같은 초코우유 같은 거 사가지고 먹고 막 그랬죠. 다른 하나는 뭐예요?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이제 꿀팁이라기보다 요것도 유의사항인데 뭐지? 잠깐만. 여행자 보험에 허점이 있어요. 일단 상황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술을 좀 먹었습니다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말이 좀 횡설수설할 수 있다는 거. 여행자 보험을 저도 여행을 갈 때마다 들었던 편이거든요. 왜냐면 여행자 보험이 싸요, 그죠? 그렇게 안 비싸죠? 뭐 한 6박 7일 이런 거 간다고 해도 한 2만원? 그러니까 나이에 따라서 다르고 성별, 뭐 병력 이런 거에 따라 다르지만 여기 태국 처음 넘어왔을 때 3개월짜리를 먼저 들었어요.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스쿠터 사고를 당했죠. 그러니까 스쿠터 사고를 정확하게 사고의 경위나 뭐 이런 거를 자세히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그 당시에 보험이 있었나요? 보험이 있었어요. 다행이네. 보험이 있었고 여행자 보험을 들어놨었고 그 스탠다드로 들었을 거예요. 아마 스탠다드 아니면 스탠다드보다 하나 위? 한 3만원 정도 들고 들어놨는데 얼마 받았어요? 100원도 못 받았어요. 왜냐면 제가 스쿠터 위에 올라 있었고 차랑 부딪힌 사고였는데 심각하게 다친 건 아니었고 타박상이었는데 그때 병원에 가서 진료비 다 내고 엑스레이 찍었더니 뼈에는 이상이 없는데 뭐 갈비뼈 쪽에 멍이 들어가지고 근데 갈비뼈에 멍이 들면은 그냥 몸에 먹는 거랑 달리 존나 아파요. 그래가지고 진짜 웃기만 해도 아파. 웃기만 해도 아프고 숨만 쉬어도 아프기 때문에 거의 한 3, 4주를 누워있었는데 그때 들었던 병원비 이런 거 하나도 못 받던 게 뭐냐면 제가 보험사에 물어보니까 여행자 보험에는 교통사고는 보험에 커버가 안 된다 라고 하더라고. 그럼 뭐가 보호가 되냐. 그냥 내가 여행지 갔다가 감기 걸리거나 아니면 길 가다 넘어지거나 뭐 그런 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. 보험이 적용이. 그러면 그 다친 거를 교통사고라고 얘기를 안 했어야 되나? 뭐 그렇게 속여가지고 받을 수 있었겠죠. 근데 그냥 뭐 못 받았어요. 그래가지고 결국에는. 그러니까 이거는 뭐 모르겠어요. 보험사의 그때 잘못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행자 보험을 든다는 것 자체가 사실 여행을 떠나는 입장에서는 가장 마음이 든든한 방편이잖아요. 그렇죠. 근데 그게 보장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잘 알고 주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것도 어렵죠. 사실 그냥 여행 떠나기 전에 어디 그냥 보험사나 연락해가지고 나 며칠 여행 갈 건데 보험자 들고 싶다, 여행보험 들고 싶다 해가지고 드는 건데 뭐 복잡한 약관을 하나하나 읽어보지는 않죠. 그러니까 좀 그렇더라고요. 그러니까 여행자 보험을 잘 알아보고 드실 수 있으면 드시고. 네, 그러면 최소한 이쪽에서 뭐 차를 렌트하던 오토바이 렌트를 하던 운전을 할 계획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그럼 대인보험, 대물보험 그거 따로 알아보시는 게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. 그렇겠네요. 태국에 와서 하지 말아야 될 것. 한국 사람들이 태국에 오면은 와가지고 뉴스에 나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종종 있어요. 그죠? 최근에 또 대왕조개 사건 핫했죠. 그러니까 이제 뭐 대왕조개 사건 그렇지만 이 태국인에 대해서 굉장히 무례한 경우가 좀 있어요. 이 나라가 조금 슬로우 라이프 그런 문화가 있어요. 날씨가 덥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유하고 좀 되게 웃어넘기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거를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기질이 워낙에 약간 좀 있잖아요. 이게 저쪽이죠. 그러다 보니까 약간 무시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이래도 되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상황에 따라서. 근데 웃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약하거나 이거를 뭐 무시를 해도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특히 놀러 왔으면은 우리가 이쪽 법도 뭐 오래 사신 분들은 알겠지만 다 자국민 보호를 어느 나라든 그럴 거예요. 자국민 보호가 되게 확실하기 때문에. 그렇죠. 자국민 보호를 법의 손을 안 빌리고 하죠. 여기는. 그렇죠. 이것만큼 하지 말아라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절대 태국인한테 불같이 화내지 말라.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거나 막 인상을 팍 쓰면서 막 그러거나 위협을 가한다던가 물같이든 화를 내면 안 되죠. 그러니까 좀 짜증은 날 수 있어요. 이 나라 서비스가
뭐 품질이 좀 안 좋다거나 아니면은 뭐 뭘 해주기로 했는데 안 했다거나 약속을 이행을 안 했다거나 그러면은 컴플레인은 할 수 있어요. 근데 대신에 좀 조곤조곤 해야지. 우리나라에서도 그러면 안 되지만 우리나라는 약간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. 목소리 크면 그쵸. 이제 막 큰 소리를 친다거나 하면은 진짜 본인만 불리해져요. 여기는 제가 장담하건대 90% 이상의 확률로 소리를 지르면 본인만 불리해집니다. 100%죠 이거. 본인의 편을 들어줄 사람이 없고.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진짜 태국인이 이제 화를 낸다. 그러면 심각한 이제 물리적 폭력 단계로 들어갑니다. 그런 것들은 좀 피하셨으면 좋겠고. 그리고 실제로 제가 뭐 2년 살면서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나라는 뭐 아무리 싸움이 난다고 해도 총 맞을 걱정은 안 되잖아요. 하지만 여기서는 그렇죠. 괜히 뭐 차를 운전하러 가다가 저 차가 뭐 마음에 안 든다, 빵빵했다 하면은 실제로 이제 빵빵 맞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 확률은 높지 않습니다만 그럴 수도 있다. 총 맞을 일이 없는 것과 그럴 수도 있는 거는 천지 차이예요. 그렇죠. 그냥 목숨은 하나이기 때문에 100% 하이프로도 차이가 뭐 코인이 뭐 여러 개다 그럼 상관이 없지만 저희는 원코인 플레이잖아요. 그렇죠. 인맥은 원코인이기 때문에 이건 조심을 해야 된다. 현황이기 때문에.